제가 검사를 한 경험으로 볼 때 또는 이 사건의 중요성, 비중으로 볼 때 한 장관도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으니까 자 제1야당의 대표를 소환을 하는데 혐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거나 증거관계가 아직 부족하다. 그런데 한번 소환해보자. 이렇게 검찰이 소환할 수 있겠습니까?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됐던 분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사안이죠.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이 이루어진 것이다.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을 테니까 일단 제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성남 FC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 몇 가지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서 우리 장관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국민을 가장 호도하는 부분이 뭐냐? 나는 한 푼도 받지 않았다.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뇌물죄가 성립되냐?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되냐?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로 법률에 무지한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당연히 본인이 뇌물수수죄가 되는 것이죠.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그게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제3자에게 이익을 취하게 하면은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제3자 뇌물죄라는 이 조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어떻습니까? 제3자 뇌물죄는 한 푼도 받지 않아야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. 한 푼이라도 받으면은 뇌물죄가 되는 거죠. 단순 뇌물로 처벌되게 됩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관님도 그 판례를 언급했는데 예전 공정거래위원장이 사찰에 시주하도록 했어요. 그리고 그 사찰은 그 시주받은 금액을 그대로 건축비에 다 썼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찰 지주하고 무슨 그 공정거래위원장하고 무슨 뭐 친인척 관계가 있겠습니까? 아들이겠습니까?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인 사찰을 시주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제3자 뇌물죄로 처벌된 것이거든요. 이재명 대표는 지금 또 내가 이건 성남FC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범죄를 무슨 저지를 지금 전혀 그런 동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자, 범죄의 동기는 여러 가지입니다. 살인사건에서 범죄의 동기가 꼭 금전적인 이익만 살인죄의 범죄의 동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원한도 될 수 있고 치정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랑이 또 그런 문제가 살인의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사랑이 동기가 될 수는 없겠지만은 잘못된 치정 관계에 의해서 범죄 동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범죄 동기는 뭐냐? 본인이 이미 다 범죄 동기를 자백했습니다. 뭐라고 했냐? 나는 정치인이다. 그래서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. 이재명이 성남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능력이 있구나.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.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익이다. 이렇게 본인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. 저는 이게 이 성남FC 사건의 범행 동기에 대한 자백이라고 생각을 해요.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? 개별 사건의 동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이니 제가 언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. 다만 이제 이 제3자 뇌물죄의 법리는 논쟁의 대상은 아니고요. 확립된 법문입니다. 아주 오래전부터. 그러니까 이게 부정한 청탁과 결부되어 있으면 그 돈을 받은 것이 불이웃 돕기 단체라 하더라도 제3자 뇌물죄는 성립되는 겁니다. 네. 자, 기왕에 뭐 부정한 청탁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대답하기는 어렵겠지만, 자 일단 이 행정행위로 인해서 이 인허가로 인해서 두산이 얼마나 큰 이익을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? 두산이 최초에 두산 의료재단이 의료용 부지를 매입한 가격이 72억 원이었어요. 그런데 이 용도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57%를 팔았는데 1,011억을 받았습니다. 이 엄청난 이익을 받은 것이거든요. 여기에 받았는데 이 대가가 아까 성남FC에 50억 원을 후원한 거, 이게 바로 대가로 연결되는 것이거든요. 자,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적법한 직무집행이다. 인허가 그러면 인허가 해주는 모든 부서가 다 그럼 다 그러면은 범죄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판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. 직무집행 그 자체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대가 관계가 연결돼서 그것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라면은 불법이다.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된다라는 판례가 있는데 장관님도 알고 계시죠?
제3자 뇌물의 판례와 법리는 논쟁의 대상이 아닙니다. 네. 확고하고 그게 만들어진 것도 뭐 저 일부 사람들이 말씀하시기에 박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새로 만들어진 건 그렇지 않거든요. 2003년, 2002년 그때부터 이미 다 있었던 판례입니다. 자,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여부를 따져보려면은 뭐 수사를 뭐 구체적으로 지금 검찰이 하고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 기업이 그 전에 계속 이러한 후원을 했느냐, 이렇게 광고 의뢰를 했느냐 여부입니다. 그런데 두산이나 네이버나 어디도 아마 이런 광고를 안 했을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른 기업 또는 구단들에 대해서 유니폼에다가 지금 그 기업의 로고를 새기고 나가는 이 행위에 얼마만큼 통상적으로 지급을 하느냐. 그 금액이 통상의 금액보다 지금 이 현재 문제되고 있는 네이버나 두산건설이 훨씬 더 많다면 그런 대가성이 충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검찰이 그런 점들 다 고려해서 잘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